여러분, 마운자로가 살 빠지는 약으로만 알고 계시죠? 이 효과는 잘 모르셨을 겁니다. 바로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로 적응증을 허가받았던 사실을요. 마운자루가 나오자마자 위고비 처방량을 제쳤다는데 왜 그렇게 센가요? 마운자로의 성분은 터제파타이드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우리 몸에서 식사 후 분비되는 두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 GLP-1과 GIP를 동시에 자극해요. 이 호르몬들은 위 배출을 늦추고 포만감을 높이고 인슐린 분비를 조절해서 혈당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덜 먹어도 배가 부르고 혈당이 출렁이지 않으니까 몸이 살을 빼기에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거죠. 먼저 GLP-1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위 배출을 늦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요. 또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기존 다이어트 약들이 대부분 이 GLP-1만을 이용했습니다. 위고비가 대표적인 약이죠. 그런데 마운자로는 여기에 GIP까지 함께 자극을 합니다. GIP도 식사 후 인슐린 분비를 돕는 호르몬이긴 한데 단독으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연구자들이 GLP-1과 GIP를 같이 자극했더니 식욕, 포만감, 당 대사 전반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걸 발견했어요. 실제로 얼마나 빠졌나요? 2022년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발표된 서마운트 1 연구에서 당뇨가 없는 비만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72주간 마운자로를 투약했어요. 최고 용량 15mg인 그룹은 평균 20% 체중이 줄었고 환자들의 거의 절반은 25% 이상 빠졌습니다. 기존 약물들이 10% 정도 감량에 그쳤던 걸 생각하면 주사 치료만으로 비만 수술 효과에 버금가는 수치를 낸 굉장히 혁신적인 결과예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체중이 줄 때 근육과 지방이 어떤 비율로 빠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운자로는 감량된 무게 중 70에서 75%가 지방에서 25% 정도가 근육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과거 약들이 근육과 지방을 거의 1대1로 줄였던 걸 생각하면 지방 위주 감량이 이루어진 셈이죠. 다만 근육 손실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근육이 빠진다니까 무섭네요. 근육이 빠지면 늙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운자로를 시작할 때 반드시 운동을 해줘야 해요. 근육을 위해 식사를 해야 하고 근육 합성은 언제 일어나죠? 잘 때? 그렇죠. 충분한 밤 수면이 중요합니다. 역시 수면이 중요할 줄 알았어요. 수면을 강조하는 분은 원장님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근데 정말입니다. 마운자로와 식단, 운동 여기에 더해서 밤에 늦게 자면 안 되고 꼭 충분한 수면을 취해줘야 해요. 언젠가 마운자로를 끊고 다시 요요가 올까봐 걱정이 되실 텐데 식단, 운동, 수면 같은 이 세 가지 루틴을 투여 기간 중에는 꼭 루틴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요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에 어떻게 효과가 있나요? 그러니까 체중이 줄면 기도 주변에 지방이 줄어서 공기의 흐름이 좋아지고 호흡장애 지표, 즉 AHI라고 하는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개선이 돼요. 미국에서는 먼저 24년도에 마운자로가 비만 성인의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었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수면 무호흡증 적응증 하나로 허가를 받았어요. 다만 모든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게 마운자로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해부학적으로 기도가 좁거나 편도, 혀뿌리 문제처럼 구조적인 원인이 크신 분이라면 수술이나 양압기 같은 병행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체중이라는 큰 요인을 동시에 잡아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옵션이 된 건 사실이에요. 효과가 이렇게 크면 부작용도 강할 것 같은데요? 효과에 비하면 부작용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역시 위장관 증상들이에요. 약간 메스껍거나 구토, 설사 같은 증상이 흔해요. 서마운트 5 연구 결과를 보면 전체 환자의 40% 이상이 이런 위장관 증상을 경험했어요. 흥미로운 건 구토 비율인데 마운자로는 15% 정도로 오히려 다른 약물보다 낮게 보고되기도 했고요. 다만 주사 부위 부작용은 조금 더 많습니다. 분자 구조가 더 크고 면역 반응성이 약간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원장님 그런데 탈모도 있다는데요? 실제 임상과 FDA 부작용 보고 시스템에서 탈모 사례가 나오긴 했어요. 약물이 직접 모낭을 공격했다기보다는 빠른 체중 감량으로 인해서 모발 주기가 흔들려서 생기는 약간 휴지기 탈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어요. 반대로 마운자로를 절대 맞으면 안 되는 분들도 있나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해도 모두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금기 혹은 주의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갑상선 수질암 환자분들이에요. 동물 실험에서 GLP-1 수용체 자극이 C세포 종양을 촉진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아직 사람에게 직접 증명된 건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가족력이나 병력이 있으시다면 처방받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과거 췌장염의 병력이에요. 현재까지 마흔자루 자체가 췌장을 혹사시킨다는 근거는 부족하지만 이미 췌장염을 겪어보신 분들은 재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임신 수유 중인 분입니다. 태아 모유 수유 안정성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 경우에는 절대 처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소아 청소년들인데요. 현재 마흔자루는 18세 이상 성인만 허가됐습니다. 위고비가 일부 청소년까지 허가가 났지만 마흔자루는 아직은 아니에요. 다섯 번째는 심한 위장 질환 환자예요. 예를 들면 위마비 같은 소아간의 운동성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마흔자루가 위 배출을 더욱더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피하시는 게 좋으세요. 즉 요약하자면 암, 췌장염, 임신 수유, 청소년 위장 질환이 대표적인 금기 사항이에요. 그 외에도 환자분이 복용 중인 약, 기저 질환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의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마흔자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수면과 다이어트의 관계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